안녕하십니까. 저 구주입의 정승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 2024학년도 와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수학 1입니다. 기출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와부고 출제 교사님께서 수학2입니다. 수학2 출사 교사님께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 깊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합니다.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자,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으므로 이전에 본 문제 상황을 더욱 깊게 생각하고 분석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앞에 이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으므로 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뭐냐면은 와부고가 이제 올림포스 부교재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이야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잘 해 나가겠지만 아무래도 좀 실력이 조금 이제 부족한 이제 학생들은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예상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급하고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그대로 외워버립니다. 풀이를 그냥 외워버려서 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는 문제를 좀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다른 얘기보다는 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뭐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알았든 아니면 해설지를 통해서 자기가 알았든 간에 어쨌든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백지 상태에서 자기가 해설지를 쓰듯이 한번 써보는 게 그나마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렇죠? 남이 해준 거 그냥 듣고 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깊이 있는 분석 뭐 중요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기를 늘리고 자기의 수학적인 좀 피지컬, 내공을 좀 늘려서 그게 조금 더 보일 수 있게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끔 스스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그 문항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뭐 21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18문항, 논술형 3문항입니다. 근데 논술형이 3문항인데 그 난이도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범위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아마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진행해 볼게요. 자, 단원별 문항 분포입니다. 자, 지수 로그 5문항,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 함수 9문항, 그리고 삼각함수 정의 뜻 1문항이고요. 삼각함수 그래프 문항이 6문항입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지수 로그 함수 이 대단원이 가장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지수 로그 함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뒤에 쪽을 좀 보면은 삼각함수의 정의랑 그래프가 같이 들어갔는데 소단원으로 중단원으로 말하면 2개 단원, 3단원 중에서 2개 단원이죠. 근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에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어차피 그래프 단원에서 정의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문항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와부고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삼각함수 그래프를 물어보면 어차피 다 물어보는 거랑 같으니까 이제 대단원 위주로, 큰 단원 위주로, 포함 관계가 더 넓은 단원 위주로 이제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자, 기출 분석 조금 더 해볼게요. 자, 1번부터 13번까지 중하 혹은 중난이도 그리고 필수 유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풀어보신 분들 그리고 시험지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가 어려운 거는 뭐 어느 학교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학교들도 마찬가지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 앞에서 시간을 굉장히 소모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유형은 내되 뭔가 좀 다르게 물어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좀 보이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뒤쪽 어려운 거는 그냥 뭐 찍는 그런 현상이 뭐 와부고의 전통적인 문제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거를 이번 기출문제 수학원 1학기 기출문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재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14번부터 16번까지 문항인데 부교재가 좀 반영됐어요. 물론 이제 앞에 필수 유형에도 부교재가 반영된 문제가 있는데 그 문항을 저는 의미 있는 연계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조금 변형을 해도 혹은 부교재를 풀지 않아도 풀었을 수 있는 문항이었고 이제 이 14번부터 16번까지의 중상에서 상 난이도는 부교재랑 거의 비슷하게 냈고 아니면 많이 조금 바꿔. 근데 부교재 문제인 거는 같아. 그런 느낌은 들게끔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마 13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찍고 넘어가는 부교재에서 풀어본 적은 있지만 그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입니다. 자, 17번, 18번 문제는 이 앞에 위에서 분명히 상난이도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17, 18번은 중상난이도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4번부터 16번까지 문항이 객관적으로 보면 더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부교재 반영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앞쪽에다가 전진 배치한 것 같고, 원래 이제 17번, 18번, 객관식 뒤쪽이죠. 맨 마지막 부분인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항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이잖아. 근데 그 지점에서는 중상 난이도를 넣었어요. 근데 왜냐면 처음 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뭐지? 시간이 없는데. 어쩔 수 없다. 이것도 그렇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만약에 충분했다면, 그리고 이 두 문제만 딱 출제하고 야, 너 한번 풀어봐.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봐 라고 했다면 아마 기본적인 실력 이상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어렵다. 그렇죠?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형 1번도 그 옛날 이제 교육청 기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조금 오래됐어요.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블랙라벨에도 있고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거를 이제 안 풀어본 학생이면은 굉장히 당황하죠. 당연히 이게 중난이도긴 합니다. 막상 풀어주면은 누구나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난이도인데, 아무래도 안 풀어본 학생들한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술형 1번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조금 얻는데 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논술형 2, 3번 상난이도입니다. 당연히 부교재에 없는 변별 문항이고 이걸로 변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 이제 출제하신 선생님은 이제 부교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냈으니까 이거 이제 없는 문항으로 좀 어렵게 한번 내서 학생들 좀 풀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난이도라고 썼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포커스 온 스텝 2 정도의 수준이에요. 크게 이렇게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로 뛰지는 않습니다. 상난이도로 배정은 했는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수능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킬러가 없어지는, 그리고 극악의 난이도가 없어지는 추세니까 이제는 좀 이런 문항 정도의 수준이 상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문제 난이도가 기준이 좀 다르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중이나 중상이나 상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일반고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동아고라든지 369라든지 기타 다른 학교들의 기준에 보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위의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정도는 조금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이제 필수 이용조차 평범함을 거부한다. 예를 들어서 7, 8번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냥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7, 8번 문항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기본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자연스럽게 풀이해서 나갈 거잖아. 근데 7번에서 턱 하고 막힌다고 생각해봐. 어때? 와, 망했다. 이 생각이 들게끔. 이거 쉬운 문제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지? 한 번 더 풀어볼까? 시간 흘러가죠.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의미 있는 연계라고 제가 할게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식 앞쪽에서도 의미 있는 연계가 몇 개 있었긴 했는데, 똑같은 문항이. 근데 저는 의미 있는 난이도 있는 이거를 풀어봤으면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인정할 만한 거는 제가 5개 정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일부러 적은 문항을 제가 선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부교재만 달달달달 외워.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 아니, 개별 실력이 내공이 피지컬이 없는데 그거 열심히 풀어서 어떡하냐. 아니, 물론 나온다고 하면 풀어야죠. 당연히 안 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공을 쌓는 게 우선이야. 그렇지? 그런 상태로 학교 수업에서나 아니면 자기 자습 시간에 풀면서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임박할수록 학원에서 하는 거는 안 한다. 저는 부교재만 한다. 부교재에서 많이 나온대요. 많이 나오는 게 이 정도야. 많이 나온 게.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5개가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그냥 한번 풀이했다고 풀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풀긴 풀어야죠. 근데 내공을 먼저 쌓고 확실하게 쌓고 자기 수준에서 맞는 거를 먼저 빨리빨리 해결한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각계격파하면서 실력을 올려야죠. 그렇죠? 꼭 풀어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단원의 종합적인 의의. 아까 얘기했던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묻지, 삼각함수의 뜻 자체만 소단원으로 따로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없고, 그냥 포함 관계로 어차피 앞에 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많은 문제, 해당 단원으로 따지면 뒤로 갈수록 많은 단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중상 난이도,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문제 기준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다른 학교에서는 그냥 상이죠.
그냥 상 문제니까 이거를 7문항을 배치해서 시간적인 압박을 굉장히 크게 했다.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많아봤자 3개? 3개 정도 내는데, 야, 7문항이면은 거의 뭐 잘 찍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수준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죠? 좀 이거는 학교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지필문항 총평입니다. 총평. 중상문제 7문제 출제했고, 이거 어려운 4점이라고 제가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지금 수능에서, 현시 수능에서 어려운 4점 수준이고요. 객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이제 부교재가 반영됐으니까 조금 감세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다 따져보니까 그냥 40점에 육박합니다. 거의. 그렇죠? 이 7문항에 이제 40점을 배정했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자기가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부교재 연계어의 문항,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없으면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지에다가 자기가 해설지를 쓰듯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그래도 문제가 조금 바뀌었을 때 좀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지필평가의 결과 예상은 요거는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고,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맞지만 이 뭐 숫자 1의 자리까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평균 34점 근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점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학교의 특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래도 이제 교육적인 목적에서는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1컷이 74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인원을 좀 보니까 74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던 이 40점, 그러면 빼면은 60점이잖아요. 거의. 그럼 60점에서 한 2개 혹은 3개 정도 맞으면 7문제 중에 2-3개 정도를 더 맞춘다면 1컷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와부고에서 1컷이다.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잘하는 학생조차도 그 정도 7문제 중에서 한 3-4개, 3개 정도 맞춘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컷이 63인데 그냥 여기 있는 문제 다 틀리고 나머지 문항에서 실수 없이 진행이 되면 한 63점 정도로 들어가서 1컷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고, 나머지 이제 3컷이나 4컷 정도만 썼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 컷이 말해주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40점대 혹은 30점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뭐 그렇게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는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주로 해서 좀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거기도 하고, 자,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냐면, 이제 알다시피 사인 코사인 법칙이 좀 들어갑니다. 이제 중등기하가 다시 등장해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기 시작한 시점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도형, 닮음, 여기서부터 이제 도형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3학년 때 그게 다르죠. 중3 때. 원의 성질 뭐 이런 거 있으면서 그런 게 다시 중등기하가 다시 등장하면서 학생들을 조금 괴롭히는 순간이 올 테니까, 좀 들어가기 전에 사인 코사인 법칙 공부하면서 반드시 중등기하에 대한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각 반에서 분명히 다뤄주실 거고, 그래도 1시간 정도면 누구나, 우린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그치? 중등기하 정도면 1시간이면 됩니다. 그 1시간 정도 투자해서 확실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알았죠? 자, 필요하다. 다음은 수열을 나열하면 다 된다? 모르겠어요. 저는 수열이 학생들이 쉬워하는 이유가, 이제 다 나열하면 야, 그 정도 규칙은 다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맞긴 맞습니다. 기본이,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열을 하느냐, 그걸 배우는 거지. 우리가 그냥 뭐 1, 3, 5, 7, 9 할 거면 우리가 이런 수열을 왜 배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쉽게 느끼면서, 아, 나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나열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하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등차 수열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식만 외우면 다 된다? 사실은 등차 수열에서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무시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의 좀 뒤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무시하지 말고 학원 수업 잘 들어가면서 정리 꼭 우습게 보지 말고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그 다음은 이미 출제된 수평교 문제가 있어요. 수학,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들을 보면은 쉽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마 입이 꾹 다물어질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심화 문제를 풀기 전에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물론 이제 수능평가원 교육청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많이 출제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당연히 이걸 기반으로 낸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기본 학습이 된 학생들은 수평교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조금 심화적으로 조금 수준, 시야를 좀 높이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낯선 문제의 시간 압박 속에서 실전 경험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것도 교과서적인 말이긴 한데 이제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뭐냐면 뭐 각 반에서 테스트를 보거나 우리가 지금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디펜스를 보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너무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학교 시험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전에서 연습이 안 되죠.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실전처럼 연습해야 실전에서 강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기를 하는데 그건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 그치?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에 자기의 모든 거를 쏟아내려면 그 전에 실전과 같은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나 풀 거 다 풀었다. 뭐 더 이상 풀 수 있는 거 없다. 시험에도 진짜 그런다고? 아닐걸? 아니죠. 그쵸? 시험에서도 충분히 끝까지 막 시간 될 때까지 쫙 풀겠죠? 그래야 합니다.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이 실전이 아닌 그 평시에서도 실전과 같은 시간 압박, 타임 어택, 50분 딱 맞춰줬고 푸는 거, 뭐 안 풀리는 건 넘어가는 연습도 좀 하고, 이 넘어가는 연습도 중요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실전과 같이 실전 경험을 연습을 해야 된다. 알았죠? 자, 학교 부교재의 단순한 풀이가 아닌, 이건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좀 짧게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 필요하다. 이 깊이 있는 이해가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백지 내가 해설지를 쓴다. 그럼 납득이 될 때까지 해설지를 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구주입의 내신 대비의 타임라인입니다. 모든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제 탄탄한, 모든 학교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먼저 평가 클리닉, 그리고 포커스온, 내신 디펜스. 내신 디펜스 아까 얘기했던 실전처럼 길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유형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알았죠? 꼭 힘껏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학교 파이널 체크까지 해서 하면 우리는 1등급에 충분히 도달하거나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와부고 학생들 당연히 어렵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기는 좀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쌓여서 시험 결과물로 이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5월달 특히 여러분들 소홀해지기 좋은 시기죠. 뭐 체육대회다 뭐다, 알았죠? 그러니까 조금 기본은 확실하게 해줘야 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6월달에는 솔직히 대충 끝내자 이런 마음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조금 5월달 좀 참고 남들보다 조금 덜 놀고 2학년이니까 그죠? 남들보다 덜 놀고 기본기를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승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